엔캐리 청산 시한폭탄 대폭락의 날 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런데요, 엔캐리 자금이 청산이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저는 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다. 말은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일본은 기준금리가 쌉니다. 때문에 대출금리는 더 싸겠죠.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의 엔화를 빌린다는 뜻이에요. 유럽의 투자자들도 엔화를 빌리고 미국의 투자자들도 엔화를 빌리고 금리가 싸니까 한국의 투자자들도 엔화를 빌리고 그래서 그 돈으로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금도 사고 원자재도 사고 이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고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조짐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 이게 시장 벤치마크 금리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3월 27일에 1.56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4월에 1.069%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4월 7일에 1.132%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엔캐리 자금이 청산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미국 금리가 점점 떨어져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025년 4월 7일 기준을 보세요. 3.899%죠. 자, 그러면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1.132%잖아요. 스프레드라고 하죠.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실제로 3월 27일에 1.563%를 했을 때도 말입니다. 미국을 보면 지금 4.792%쯤 됐었을 겁니다. 많이 높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스프레드라고 하는 폭이 줄어든다. 그러면 엔화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 바보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달러 빌려서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대금리까지 적용을 하면. 이게 바로 엔캐리 자금의 청산의 조짐을 실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인데 스프레드, 간극이 줄어든다. 그만큼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은요. 엔캐리, 일본 돈 빨리 갖고 차라리 내 나라 돈 빌릴래, 달러 빌릴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 그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청산의 어떤 골이 깊어질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일본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한테 금리 내려라 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입니다. 그런데 계속 내리라고 옥죄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기준금리는 점점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5월 20일에 아마 일본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0.5% 금리거든요. 0.75%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갭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점점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돈은 갚겠다 하면서 주식을 팔고 부동산을 팔고, 그게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면 과연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대폭락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자금이 너무 많아요. 엔캐리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3조 3,771억 달러 정도 될 거다 예상을 합니다. 그 규모가 우리 돈으로 따지면 4,946조입니다. 굉장하죠. 일본 거주자가 해외 증권 투자액이 3조 999억 원이고요. 글로벌 은행의 엔화 대출은 2,737억 달러입니다.
게다가 비상업 엔화 선물에 35억 달러가 묶여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건 추정액이거든. 추정액. 이게 진짜 엔캐리 자금이 이 정도 된다.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예, 사실 우리도 엔캐리 자금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다. 우리 주식시장에 2025년 1월 기준으로 13조 6,070억 원까지 들어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투자자들만이 압니다. 투자자 수가 워낙 많으니까 통계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본 자금이 전 세계에서 빠져나가면 이 많은, 물론 이게 한꺼번에 청산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청산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청산이 되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2024년 8월 5일을 보십시오. 주가가 2,441.55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8월 쇼크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빠진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때 같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대폭락의 날이 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겠죠. 트럼프 관세와 엔캐리 자금이 동시에 시장에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엔캐리 자금 청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엔캐리 자금 청산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을 진짜 열심히 보셔야 돼요. 작년 8월 5일 날 8월 쇼크라고 할 정도로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바로 올 거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요. 트럼프 관세가 언제까지 갈 거냐. 5월 20일 이상으로 갈 거냐. 그러면 지금 일본은 금리 인상을 언제쯤 할 거냐. 4월에 긴급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만들어서 할 거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아하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어쨌든 일본의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대폭락의 날 옵니다. 제가 물음표도 안 썼습니다. 그만큼 엔캐리 자금의 청산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저는 지표를 볼 때 하나 둘 따로따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진짜 독하게 봅니다. 그래야 시장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존심이 제가 굉장히 세잖아요. 잘못된 정보로 여러분을 현혹하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시장 경계감을 가지고 보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